자,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MBC가 시청률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어요. 고공행진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뉴스를 하길래 그런가? 이 국민들의 시선은 엄정하거든요. MBC가 한번 드론 훅 띄어서 서초동 부감을 보여줬다고 갑자기 MBC가 좋아졌을까요? 안 그래요.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확실히 뉴스가 볼만해진 거야. 국민들 보시기에. 매의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KBS, JTBC, SBS, C방송을 끼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상업방송이니까. 자, KBS, TBS, TBC가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끝을 모를 추락입니다. 자, KBS 시청률 볼까요? 자, KBS 11월 11일 9.0 평일인데 단단히를 기록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때도 9% 나왔는데 평일 시청률이 단단히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는 광고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이라고 했던 KBS의 공영방송, 국가기관방송으로서 지위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9% 정말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완전히. 자, 뉴스 봤어요, 제가. 어제 뉴스 큐시트인데요. 제가 앞서 뉴스 체크에서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 받았으면은 뭐다? 검찰 똥꼬 바라보는 굶주린 승냥이 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했는데 모두 15개 혐의다. 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노림수였잖아요. 혐의를 막 뻥튀기처럼 상상 경합시켜가지고 개수를 늘려. 그러면 되게 잘못한 것 같고 저런 엄청난 거악을 우리 검찰 70명 검찰팀이 해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공소장에 그대로 논리적으로 포섭돼 버린 거야. 그리고 한 꼭지로 달랑 그냥 공소장 위주로 보도해 버렸어요. 이러니까 시청률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조선일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조국 참담하다. 정경심 검찰 법정 공방 치열할 듯. 두 꼭지로 털어버렸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특수부가 경천 동지,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막 태산이 막 쩌렁쩌렁 울리고 막 난리가 난데 딱 보니까 서일필. 쥐새끼 한 마리가 딱 나와. 요거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요런 걸 하나 써줘야죠. 그런 게 전혀 없어. 별도 꼭지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개각이 임박돼 온다. 총리가 12월에 일정을 잡지 않는데요. 아마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12월 중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랑 해서 한 4명, 많게는 5명 정도 동반해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으로 돌아온다. 이낙연 총선 선대 본부장 요력설이 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뉴스니까 또 국회로 넘어왔어요. 이자스민 정의당 입당했는데 이제는 번지수 잘 찾은 것 같다. 이자스민과 관련된 오해가 많았잖아요. 위안부 기림비를 국회 안에다가 짓는 걸 반대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면서요. 지금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회보다는 광화문 같은 데다가 또 사람들 좀 많이 보는 데다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되게 억울한 점이 많았더라고요. 이자스민 씨. 정의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안부가 성노예 아니다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도 확인해줬다라고 하는 취지의 2015년 당시 외교 문서가 나왔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왜곡으로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외교부에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항변은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게 이렇게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와전돼서는 안 될 성질의 중요한 외교적 개념이지요. 이것은 우리 외교부에서도 처신을 똑 부러지게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자, 전두환 잡는 고발 뉴스. 자, 골프 쳤잖아요. 응? 저는 제가 25년 전에 골프 한번 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카메라 출동으로 고발한 피고발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이니까 골프를 같이 치면은 소송을 취하해준다 그래서 나가서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이제 둘이 이렇게 쭉 페어웨이를 이렇게 쭉 걸으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겠지. 억울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좀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김모 의원인데. 근데 제가 처음 나가니까 치기만 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서 치면 뭐 개울로 빠지고 막 호수로 들어가고, 이렇게 페어웨이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렇게 딱 치고 둘이서 딱 걸어가잖아요. 그걸 한 번도 못했어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딱 치고 둘이서 싹 걸어가면서 막 이상한 얘기 막 뒷거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산으로 올라가서 저 유격된 줄 알았어요, 제가. 계속 막 능선을 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 골프가 되게 힘든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걸린 분은 타수를 계산할 수도 없어요. 몇 번 쳤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거는 꼼수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야, 너 빨리 나와. 이렇게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재판부가 아직 입장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광주 표정이 하나 딱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죠? 그냥 모든 거 재판부에다가 하면 이렇게 일임해서는 안 돼요. 재판부는 이런 사안과 관련돼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여론도 봐야 되잖아요. 전두환이 법원을 상대로 사기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코스프레 사기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 반응이 어떤가를 보여줌으로써 법원을 올바른 방향,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 없어, KBS는. 두개골 골절 신생아실, 이 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아이를 막 함부로 내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수술실만이 아니라 여하튼 병원 내부에는 최대한 많은 CCTV가 좀 있어야겠어요. 경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워낙 의사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근데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리 주장하려면 최소한 국민들의 우려는 품어주는, 소통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요. KBS 뭐 대충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 자, 이거 그나마 요거 하나 그래도 우리 시청료 낸 보람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검찰이 기소유예라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KBS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지네가 마음대로 그냥 재판하듯이 무죄 아니면 무혐의 아니면 재판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재판을 통해서 자기 무죄를 다툴 거 아닙니까? 근데 원초적으로 그 기회를 빼서 기소유예, 너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내가 봐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약자들은 기소유예 받으면 너 혐의가 인정된대잖아 라고 이미 유죄의 거의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소유예가 이 검찰 기소권의 과잉의 하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KBS가 보도했는데, 검찰이 저는 검찰이 자꾸 쓸데없이 보도자료 내고 말이야. 지네가 무슨 정당도 아니잖아. 국민 민의의 대표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수용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언론들이 검찰 문제점 지적하면 대검찰청 공보실 발로 띡띡 무슨 입장 자료나 막 그런 거 막 대응 자료나 내고 말이야. 정치하는 거야? 검찰이? 말이 안 되잖아. 국민 대 검찰이야? 국민 대 검찰이랑 대결하나? 국민에 속해 있는 당이 있고 검찰이 당을 주도해서 당 대 당으로 지금 막 성명전 하는 거야? 국민이 준엄하게 이런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라 하면 네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틈만 나면 국민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면 대검찰청 발로 성명 내고 말이야. 이 검찰 윤짜장 일파들 말이야.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네가 무슨 정당 국가 컨트롤 타워처럼 움직이는 건 정말.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충분하면 보완이 필요하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공소장 가지고 부풀려서 사기쳐가지고 자기를 똥꼬 빨아주는 언론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행태 하지 말고, 자, 기소유예가 무지하게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기소유예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갔는데 기소유예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 라고 내린 판결이 20.8%라는 거예요. 무려 5건 중에 1건은 검찰의 기소유예가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조사가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그렇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근데 대검찰청에서 뭐라고 자료를 냈냐면, KBS 니네가 말한 거는 헌법재판소로 간 것 중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헌법재판소로 안 간 전체 기소유예 처분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취소가 나온 결정수를 대비하면 전체 10만 건의 기소유예 처분 중에서 단 16건만 소위 말하면 승소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확정 판결된 것은 0.016%에 불과하다. KBS 니네 웃기지 마! 꺼져!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검찰에서. 씨발 그럴 뻔했어. 신발 그럴 뻔했어. 죄송합니다. 내가 김어준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신발. 자, 얼마나 골 때리는 사안입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를 당했지만 제가 바쁘고 비용이 들어가고 법률조 지시 약하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간 것으로 10개 중에서 2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나왔으면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는 우리 세금 가지고 쓸데없는 자료 조사해서 반박한 거잖아요. 배임입니다, 배임. 국민을 상대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철삭되지 말고 공소장으로 말해야 됩니다. MBC 볼까요? 시청률. 빠밤 6.2%. 와. KBS를 제가 관측하건대는 12월 3일 12월 3일 전후로, 왜 12월 3일이냐면요 11월 30일부터 여의도 대규모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국회 압박을 위한 국민들의 대걸기가 시작될 텐데, 요때 요 맥락을 잘 따서 보도할 것으로 MBC가 보이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때 충분히 시청률 역전이 가능하다. 골든크로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야,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왜 이렇게들 많이 보셨을까? 당연해요. 많이 볼 수밖에 없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홍콩에서 이 나쁜 신발 경찰, 동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 얘가 그냥 지나가는 애를 얘가
경찰이 얘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얘가 반항을 하고 전혀 무장하지 않은 애가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육체적 접촉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 경찰관이 요 복부를 정조준해서 사격을 했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홍콩 사태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저 같은 경우도 홍콩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억압을 동시대 지구인으로서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차이나를 지향하는 중국의 입장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소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양자 간에 정치적으로 잘 묘수를 찾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감히 판단하고 여러분들 앞에 밝힙니다. 자,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콩은 이제 준전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내 상황도 나왔고요. 자, 골프장에 가도 법정에 안 가나? 강제 구인을 법원이 할지 안 할지 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자, 법원이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자,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바로 뒤로 붙이잖아요. 이게 맥락과 국민적인 심정을 매만져주는 뉴스 편집인 거예요. 이러고 딱 끝나버리면 모두가 닭 쫓던 개처럼 힘없이 재판부의 절대자인 재판부의 처분만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바보 같은 시민들의 얼굴이 돼버리잖아요. 아까 KBS 보도처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러면 법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 시민이 주도한 재판이고 독재자 전두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 광주 시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의 뜻이 응축된 소송인데 그러면 스스로 학살이라고까지 한 광주 항쟁을 언제까지 우리는 외면할 것인가 뒷받침해주는 꼭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했어요. 교과서적으로. 거기다 한 꼭지 더 붙였어. 바로 이게 MBC의 달라진 뉴스 편집 행보입니다. 끌어가잖아. 국민적 분노를 쭉 끌어서 어디까지 간다? 삼천교육대보다 더 이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전주영화제인가요? 서산개척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서산개척단에서 박정희가 하던 짓이야. 100명이나 때려 죽였어. 그냥 마구잡이로 넉마주의, 불황배, 사회 반항 세력 이런 사람들이 과거 4.19 당시에 4.19 시위대와 결합해가지고 사회 불만 세력들이 어떤 진보적 지식인들이랑 결합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서산개척단이라고 해서 다 몰아버렸어. 이게 삼천교육대의 전신이거든요. 박정희 정권을 청산하지 않으니까 전두환을 청산하지 않고 꺼진 불 다시 안 보니까 이명박이 이렇게 계속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역사를 여기서 이제 그만 다시는 우리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으로 7년 동안 현장에서 뛴 심령 코믹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심령 코믹 영화 대통령 7시간 지금 예약하십시오. 광고네. 죄송합니다. 자, 서산개척단 까지 이어서 딱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원조 삼천교육대 이런 나쁜 놈이야 전두환이 세 꼭지하고 바로 이런 노예적 삶을 강요했던 독재 잔당들이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이 돼서 한일 협정을 맺었는데 그 잔당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못 쓰게 했다.
어설프게 일본과 합의해줬다. 이런 민족적 반감으로 이어지는 한국도 성노예라는 표현 안 쓰니까 니네도 안 써도 돼. 일본 애들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을 쫙 이렇게 스무스하게 편집이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경심 공소장 보도는 좀 실망스러워요. 어떤 혐의로 재판받나? 그러면 이 혐의의 어떤 상당성, 이 혐의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조국의 전체적인 반론으로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는데 그쳤다. 아직도 아쉽다. 아직도 목마르다. 고민정 대변인 말처럼 아직도 목마르다. 대한민국 언론.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뒤로 보냈는데 사실 되게 좋은 보도예요. 이춘재 관련해서 9살짜리 초등생 사망 사건 당시에 유류품 부근에 시신도 나왔다는 거야. 근데 주민들도 쉬쉬하고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근데 골프 치러 가서 이제 은퇴 경찰관인데 70대래요. 물어봤더니 모른대. 시간이 지나서 경찰관들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SBS 볼까요? SBS 빠밤. 주 초면 6%, 7% 정도 반등을 하는 게 정상인데요. 시총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어휴 5.1%에 그쳤어요. 뭐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닌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6, 7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반등을 크게 못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큐시트 보면 골프 전두환 하나 둘 뭐 자기들 과거에 기무사 문건을 입수했는데 헬기에서 총 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당시 전두환이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취지의 과거 보도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95년 당시에 95년이면은 제가 이제 기자 막 시작할 때 무렵인데요. YS 후반이잖아요. 김영삼 정부. 김영삼 이전 대통령이 노태우 이전이 전두환. 그러니까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상황인데도 여전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오니까 95년 당시면 전두환은 뒷방에 물러앉은 상황인데도 전 씨가 진노해서 당시 헬기 부대 최고 사령관을 불러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대. 95년 당시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거예요. 이미 민주화되고 나서도. 우리만 모르고 결국 그것들 때문에 계속 냉전 수구 정권들이 이어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BS 뭐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JTBC입니다. JTBC는 과연 어떨까요? 3.7%. 비밀연기 손석희 대표가 나왔는데 3.7%에 그쳤다. 5, 6%는 최소 나와야 되는데 반토막 났다. 비상이다. JTBC도 안다. SBS도 안다. 내부에서 난리다. 근데 답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JTBC, QC도 똑같이 다르네. 여기는 돼지 살처분을 몇만 두를 하니까 침출수에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핏물이 연천 주변에. 그래서 비 올 때 식수가 모이는 곳으로도 유입이 된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 둘 세 개. 표창장 4개. 정경심 총 15개 혐의로 기소. 공소장에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 공소장으로 2개를 벌렸어요. 검찰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정보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고 언론사에 비교했을 때 불균등하게
정보가 퍼져 있으니까 검찰 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취재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병제 공약 검토를 위해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모병제가 본격 논의되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병제의 모범 실태, 그리고 모병제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균등하게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경원 딸 의혹, 문체부에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감사에 착수했다. 지금 저희가 엊그제 안진걸 고발인 안진걸 서민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고소인 조사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까지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문체부에서 감사에 들어갔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국민들이 힘듭니다. 공무원들 일 시키느라고 너무 일들 안 하니까요, 여러분. 그죠? 국민들이 힘듭니다. 네. 나머지 뭐 대동소이하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